안녕하세요. 2022 GTPC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은 나눗셈 문항입니다. 문제 이해를 통해서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소스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컴퓨터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중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눗셈을 해보자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며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양의 정수 A를 양의 정수 B로 나눈 값을 소수점 아래 K 플러스 1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K번째 자리까지 쓰면 얼마가 될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마지막에 제시된 양의 정수 두 개가 입력이 되었을 때 이를 나눗셈을 계산하여서 K번째 자리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는구나 라는 점을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 설명을 보시면요. 두 정수 A, B와 소수점 이하 자릿수 K가 스페이스, 즉 공백을 사이에 두고 한 줄로 입력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입력되는 두 정수 A와 B는 1부터 대략 21억까지의 숫자이며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1부터 1000 사이의 값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변수를 입력받는 자료형을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21억 4748만 3647이라는 숫자는 인트형 범위의 가장 최대값이기 때문에 인트형 내 숫자가 입력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출력 설명을 보시면 양의 정수 A를 양의 정수 B로 나눈 값을 소수점 아래 K 플러스 1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K번째 자리까지 출력한다. 단, 소수점 아래 K번째 자리까지는 모두 출력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수점 이하의 0은 생략하기 마련인데 이 문제에서는 K번째 자리까지 아무리 0일지라도 모두 출력해야 한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입력 예시와 출력 예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예시 같은 경우에는 373이 주어졌고요. 이때의 출력 예시는 0.429가 나와 있습니다. 즉 3을 7로 나눈 값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숫자까지 출력되는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입력 예시 2를 보시면요. 378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378은 3을 7로 나눴을 때 값 중에서 소수점 아래 8번째 자리까지만 출력하시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째 자리까지 출력하기 위해서는 9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반올림 과정이 일어난 결과를 반영한 출력 예시2는 0.42857143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즉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역시나 나눗셈 연산자를 사용한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히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웠을 당시에 많이 풀어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떠한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거나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거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거나 등 나눗셈 작업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항상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까지 출력하시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이 문제를 풀어봤던 경험을 떠올리시면 나눗셈 연산자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실수값 오차가 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입력값은요,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눠서 값을 구하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오차가 발생하는가? 이 오차는요, 부동소수점 방식에서 비롯된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수 계산에서 발생하는 오차는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실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생각해 보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컴퓨터에서 실수가 표현되는 방식은 하단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부호와 지수부 그리고 가수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 아래의 가수부와 그리고 지수부로 나눠서 이 지수부와 가수부 사이의 곱으로, 즉 수식어로 실수를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 가수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가 길어지게 된다면 가수부 안에 오롯한 값이 저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사값이 저장이 되는데, 계산이 간단하거나 소수점 아래가 짧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과 같이 입력값의 범위가 커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력값의 범위는요, 정수 A와 B도 있지만 사실 K도 입력값의 범위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 아래 1000번째 자리라는 것 자체가 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실수를 단순히 나눗셈 연산자를 사용해서 계산하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눗셈을 해서는 값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오차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수 계산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나눗셈을 하는데 실수 계산이 없다? 이 말은 즉 직접 나눗셈 과정을 구현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나눗셈 과정을 직접 구현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손으로 나눗셈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문제 서두에서 나왔듯이 중학생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나눴을 때요, 컴퓨터의 도움 없이 나머지를 구하고 몫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수값을 구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과정을 직접 컴퓨터에게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간단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른쪽 예시를 보면요, 7과 3이 입력된 경우입니다. 7을 3으로 나눌 때는요, 첫 번째로 일단 몫을 구하고요, 몫을 구한 다음에 그 몫과 숫자를 곱해서 배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차를 구합니다. 이 방식을 우리는 보통 나머지를 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구한 나머지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10을 곱해준 다음에 나눗셈을 계속 연결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10을 곱해서 10을 만들고 다시 10을 3과 나눠서 나머지 1을 구한 다음에 다시 10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쭉 나눗셈 진행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직접 몫과 나머지를 한 자리씩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자릿수까지 구할 수가 있으며, 직접 구하는 방식이야말로 부동소수점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식,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별다른 자료구조 없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배열과 반복문만을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눗셈을 구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 과정도 필요합니다. K 플러스 1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과정 역시 직접 구할 수가 있으며, K 플러스 1번째 숫자를 보고 5 이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앞자리에 자리올림을 발생시킬 건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리올림이 발생했는데 여기서도 자리올림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연쇄적으로 자리올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사용해서 자리올림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간단한 시뮬레이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입력 예시는요. 3, 7, 4가 주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 7, 4는요. 숫자 3을 숫자 7로 나눴을 때 값 중에서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네 번째 자리까지 출력하시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우선 정수값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수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나머지 그리고 나눗셈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눗셈 연산자를 사용해서 몫을 구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정수형과 정수형을 나눠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 몫을 구하는 거다 라는 점입니다. 특히 몇몇 언어에서는 나눗셈을 하면 실제로 그냥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 나누어진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두 수를 나눴을 때 몫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수를 나눈 몫을 변수에 저장하고요. 나머지는 따로 저장을 합니다. 이 나머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다음 나눗셈 연산을 진행할 거거든요. 나머지 값에다가 10을 곱한 값을 우리는 다음 값이라고 칭하며 이 다음 값을 다시 나누고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3과 7이 입력된 경우에는요. 몫에는 0이 입력되고요. 나머지는 3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값은 30이 되고 이 30을 가지고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들을 쭉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0을 7로 나눈 몫을 배열에 저장하고요. 나머지를 따로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나머지를 가지고 다음 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값은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20을 가지고 다시 7과 나눠봅니다. 그랬을 때 몫을 배열의 다음 칸에 저장해 주시고요. 나머지를 다시 10을 곱해서 다음 값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60을 다시 7로 나눠서 몫을 배열에 저장하고 나머지를 구하실 수가 있으며 이걸 가지고 다음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40을 다시 7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다음 값인 50을 다시 7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며 우리가 네 번째 자리까지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까지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반올림 과정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반올림 과정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배열의 가장 왼쪽부터 보지만 이번에는 가장 오른쪽부터 보셔야 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을 보고 반올림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력 예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의 값이 7이기 때문에 반올림이 발생합니다. 즉 올림이 한 자리 발생하고요. 그럼 우리는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인 5에다가 1을 더해줘서 반올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반올림이 진행된 이후에 자리올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복문을 끝내도 되지만 만약에 자리올리는 경우가 9인 경우에는 즉 9에 자리올림이 발생해서 10이 된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자리올림을 처리해 주셔야 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복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정수 부분을 구하고 k 플러스 1번째 소수 부분까지 구하며 구한 값을 어떻게 반올림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계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지 실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파이썬, C 그리고 자바 순으로 진행이 되며 첫 번째 파이썬 예시 코드부터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는 세 가지 정수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정수를 입력받아 주시면 되고, 입력받은 정수를 int형으로 전부 변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맵을 사용해서 int형으로 한 번에 변환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와 B 그리고 K를 모두 입력받고 정수형으로 변환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수를 계산해서 정수와 실수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분할하기 위해서 우선은 정수 부분을 따로 구하고 실수 부분을 따로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수 부분을 A라고 표현하겠으며 뒷부분을 B 리스트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A 부분은 정수형으로 따로 처리하고요. 실수 부분은 B로 따로 처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A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느냐? A에는 A를 B로 나눈 몫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B는 소수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수 부분들이 쭉 하나씩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로 저장할 것이며 초기 값은 빈 리스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까지 설정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출력할 값은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계산을 할 때 필요한 변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변수는요, 생각해보면 일단 나머지를 구하는 변수가 필요하거든요.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두 숫자를 나눴을 때 몫을 변수나 배열에 저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소스 코드의 대문자 A를 의미하고요. 배열은 대문자 B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는 완성이 되었는데 나머지를 구하고 그 다음 값을 처리하는 변수는 아직 없거든요. 그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모드라고 하고요. 초기 값은 A를 B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로 설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고 나눗셈을 쭉 계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선 K 플러스 1번째 자리까지 꾸준히 반복해서 구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복문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K 플러스 1번째까지 range를 사용해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중요하죠. 반복 횟수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는데 뭘 반복할 것이냐? 이 과정 역시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알고리즘 순서를 설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 값을 구하는 겁니다. 다음 값은요, 나머지에서 10을 곱한 값이 되고요. 이렇게 다음 값을 구했으면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B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눈 값을 배열에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B에 append 시킬 수 있다. 어떤 값을? 모드를 우리가 입력받은 B로 나눈 몫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요. B에는 다음 값을 소문자 B로 나눈 값의 몫이 배열에 저장이 되고요. 우리는 적절하게 나머지만 구해주시면 이제 컴퓨터에게 알려줄 사항은 끝났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K 플러스 1번만큼 반복을 하면 컴퓨터는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K 플러스 1번째 자리까지의 소수값을 쭉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행복하겠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반올림 과정이 필요하죠. 반올림 과정 역시 이 과정과 유사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보시면 우리는 반올림을 항상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만 반올림을 처리하냐면 가장 마지막 자리에 있는 숫자, 즉 B의 K번째 숫자가 인덱스 K인 숫자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반올림을 합니다. 따라서 K가 만약에 5보다 큰 경우에만 반올림 과정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보겠습니다. 반올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변수는요,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리울림을 표현하는 캐리라고 하고요. 캐리를 처음에는 1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올림이 적용이 되니까요. 우리는 그 다음에
반올림을 시킨 다음에 자리울림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반복문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복문은 레인지문을 사용하되 K번째는 우리가 중요치 않습니다.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시작할 곳은 K-1번부터 시작하고요. 하하는 -1로 잡아야 0번째 인덱스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소해주는 값은 -1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값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확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복문 안에서는요, 우리는 캐리의 값을 더한 다음에 자리올림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겁니다. 캐리를 더한다, 즉 bi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캐리를 더해 줄 거고요. 캐리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 자리올림의 발생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자리올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계산한 값이 10보다 큰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10으로 나눈 몫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캐리에 지금까지 더한 값의 몫을 저장을 하면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1이 저장이 되고요.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이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만약에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bi에다가 10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시면 우리가 K-1번째부터 0번째까지 모든 경우를 한 번씩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캐리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 반복문을 멈추는 방법도 있겠네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반올림을 하실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반올림은 소수 부분에서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점인데요. 만약에 0.99999와 같이 9로 이루어진 숫자가 반올림이 이루어지면 쭉 끝까지 반올림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수 부분까지 반올림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소수 부분에서 반올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수 부분도 한 번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캐리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캐리를 더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자리올림이 발생했다면 캐리에는 1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A의 값을 1 증가시킬 거고요. 자리올림이 이전에 이미 끝났다, 즉 0이 저장되어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값을 유지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과정을 두 번 다 거쳤습니다. K 플러스 1번째까지 소수를 구했고요. 구한 소수를 가지고 반올림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제 출력하는 일만 남았네요. 출력은 answer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a를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소수점을 더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b 부분들을 쭉 가져올 건데 어디까지 가져와야 되느냐? K번째까지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swer는 answer에다가 b의 i 값을 하나씩 문자열로 바꿔서 더해주시면 하나의 긴 소수가 완성될 거면 우리는 이 프린트를 출력해 주시면 원하는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이 되었다면 이제 실행을 통해서 입력 예시를 만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장은 바탕화면에 div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직접 실행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3732 입력이 되면 0.429라는 값이 입력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제대로 입력이 됐을 때 출력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직접 제출하면서 소스코드가 올바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고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C1이었습니다. 따라서 채점 제출을 눌러주신 다음에 방금 작성한 소스 파일을 찾아주시면 되고, 소스 파일은 바탕화면에 div.py로 설정하고 문항은 나눗셈 1번 그래서 제출을 누르면 둠 저지에 올라가서 채점 결과가 처리가 되고요. 페이지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orrect라는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총 3가지 단계로 나눠진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며, 나눗셈을 구현하고 반올림을 구현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문자열로 출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C 언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력되는 값의 범위는요, 대략 1부터 21억까지입니다. C 언어의 경우 파이썬과 다르게 자료형을 선언해야지 변수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형이 중요해지고요. 21억은 인트형 범위 내입니다. 다만 계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롱롱 인트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롱롱 인트가 길기 때문에 lint로 짧게 줄여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int를 사용해서 a와 b와 k 입력되는 숫자들을 선언할 수가 있고요. scanf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정수 부분과 실수 부분으로 나눠서 값을 처리할 예정이고, 우리는 앞으로 정수 부분은 대문자 A로, 소수 부분은 대문자 B로 표현해서 계산하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수 2개가 선언될 필요가 있고요. A는 정수 부분을 출력할 곳, B는 소수점 아래 값을 출력할 부분으로 대략 1010개 정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A와 B를 초기화해 줄 수가 있겠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몫이기 때문에 A랑 B를 나눈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를 정수형과 정수형으로 하면 몫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슬래시 2개를 쓸 필요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슬래시 하나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산된 게 없기 때문에 초기화된 값 그대로 두겠습니다. 대신 계산하는데 필요한 변수가 한 가지 더 필요한데, 그건 바로 나머지를 계산한 값을 저장할 곳, 즉 모드가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를 계산할 곳이 필요하고요. 초기 값은 A를 B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저장해 놓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드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를 구하고 다음 상태를 구한 다음에 다시 나눗셈을 진행해서 나머지 구하고 다음 상태 구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나머지가 나와서 이를 활용하여 나눗셈이 구현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을 사용해서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k 플러스 1번째까지 반복을 하면서 소수점 아래 숫자를 쭉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선 나머지 값을 다음 상태, 즉 10을 곱해줄 필요가 있고요. 10을 곱해줬으면 이제 값을 계산해서 배열에 저장할 수가 있겠죠. bi의 값을 계산해서 저장한다는 건 모드를
소문자 b로 입력받은 b로 나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는 안 되고요. 계산한 값에 새롭게 발생하는 나머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드의 값을 이렇게 다시 모드를 갱신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면 우리는 k 플러스 1번째 자릿수까지 성공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소수점 아래 부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남은 일은 반올림 과정을 직접 구현하는 일인데요. 반올림 과정은 사실 항상 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만 구하냐면 B 리스트의 B 배열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5 이상인 경우에만, 즉 마지막 숫자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if bi가, 여기서 말하는 i는 k가 되겠죠. 0부터 k 플러스 1이 되기 전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k가 5보다 큰 경우에만 반올림 과정이 이루어질 건데, 반올림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캐리라는 친구가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캐리를 가지고 하나씩 더해준 다음에 자리 올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더해주고 확인하는 과정을 쭉 거칠 겁니다. 반복문을 사용할 거고요. 이번에 i는 k-1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시작해서 0이 되기 전까지 하나씩 감소해주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발생한 캐리, 즉 반올림 했을 때 발생한 자리올림을 더해줍니다. 더해준 다음에 끝나서는 안 되고요. 또 다른 캐리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캐리의 발생 여부는 지금 계산한 값을 15로 나눠보면 됩니다. 15로 나눠보면요, 10 이상인 경우에는 1로 되고요,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됩니다. 따라서 다음 상태에 반영할 값을 나눗셈 연산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물론 b의 값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값이 10 이상이다, 즉 10이라면 0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b에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k-1번째부터 0번째까지 모든 숫자를 한 번씩 확인하면서 자리올림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많이 간과하시는 사실이, 지금 소수 부분을 생각한다고 해서 정수 부분을 놓치실 수가 있는데, 자리올림이 쭉 계속 발생을 하다 보면 정수 부분으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의 값을 캐리에 한 번 더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캐리의 값이 1이라면, 즉 자리올림이 계속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수 부분까지 자리올림이 발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캐리를 더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캐리가 멈췄다면, 즉 캐리에 0이 들어갔다면 있는 그대로의 값을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반올림 과정이 마쳤고요. 마지막으로는 출력 부분만 남았습니다. 출력은 일단 정수 부분 A부터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소수점 잊으시면 안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K번째까지만 출력을 하는데, 어떤 값을 출력한다? B의 인덱스에 있는 값을 출력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되는 값은요, 373이 입력됐을 때 0.429가 나와야 되는데 0.429라는 값이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저장을 한 다음에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지금 바탕화면에 divide라는 폴더 안에 저장이 되어 있으며, 지금 컴파일 과정까지 마쳤기 때문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출을 눌러 보겠습니다. 파일의 위치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C1번 문제입니다. C1번 문제를
채점 제출로 눌러주시면 저지에서 채점이 이루어지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결과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 언어 예시 코드를 알아보았고요. 특히 반올림 구하는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한번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발전시켜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을 활용한 나눗셈 계산을 구현했고 반올림을 반복문을 활용해서 구현했으며 정수부와 가수부를 합쳐서 출력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자바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함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죠. 선언을 한 다음에는 입력을 받아야 하는데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스캐너를 임포트 시켜야 됩니다. 스캐너를 새로 만든 다음에 이 sc라는 스캐너를 사용해서 입력한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A와 B와 K를 선언한 다음에 각각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next int를 사용하면 입력한 값을 int형 값을 입력받을 수가 있고요. 세 개의 정수를 모두 입력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직접 문제를 해결할 소스 코드를 작성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실수값을 저장할 변수와 정수값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한데 계산상 값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롱형으로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한 정수값을 저장할 예정이고요. 실수값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에 있는 값들은 배열을 사용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배열의 개수는 최대 1000자리까지라고 했으니 넉넉하게 1010자리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열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값을 초기화하거나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정수값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A와 B를 나눠준 몫을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B의 값은 어떨까요? B의 값은 사실 아직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변수가 하나 필요하고 이 새로운 변수의 역할은 나머지를 저장해서 다음 연산에 값을 표현할 값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값은 모드라고 선언하고요. A와 B를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초기값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초기값을 선언한 다음에는 실제로 나눗셈을 이용해서 1부터 K 플러스 1번째 자리까지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0부터 K 플러스 1이 되기 전까지 반복문을 하면서 B에 어떤 값을 저장할 수가 있냐면 모두의 10을 한 값에서 B를 나눠준 값, 입력받은 두 번째 정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드에 10을 곱한 다음에 B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넣어주시면 우리는 나머지 값으로부터 다음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값으로 몫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반올림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반올림하는 과정은 일단 조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반올림하는 것이 아니라 맨 끝자리에 있는 숫자가, 즉 B의 K번째 숫자가 5 이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보다 작다면 반올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계산이 필요 없지만 만약에 5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변수 캐리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캐리의 값을 올려주면서 자리 올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문을 돌릴 거고요. 반복문은 K번째부터 시작을 했으니 K-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0이 되기 전까지 하나씩 빼주면서 우리가 해줄 일은 B에 캐리를 더해주는 일입니다. 자리 올림이 만약에 발생하였다면 이 캐리를 통해서 값을 증가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값을 증가할지 여부는 자리 올림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이때는 B를 10으로 나눠준 몫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B의 값 같은 경우에는 10보다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숫자는 항상 한 자리 숫자여야 되기 때문에 B로 나눠준 나머지를 계속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자리 올림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고 갱신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정수 부분인데요. 단순히 실수 부분에서만 자리 올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0.99999와 같은 숫자를 반올림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반올림이 발생하게 되면 9가 0이 되고 자리 올림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정수 부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A의 값도 캐리에 하나씩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캐리라고 해서 항상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 올림이 어느 순간 멈췄다면 캐리에는 0이라는 값이 저장되기 때문에 A를 변동시키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만 남았는데요. 출력을 할 때는 일단 A의 값을 먼저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A의 값은 printf문을 통해서 출력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B의 값은 반복문을 활용해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까지 완료가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되었고요.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373이 입력되었을 때 0.429라는 값이 올바르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직접 온라인 저지에 제출해 보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바로 있네요. 문제는 C1이 되고요. 이 값을 제출을 하면 채점이 진행이 되고 일정 시간 이후에 세로 고침을 하면 correct라는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 코드 역시 총 3가지 파트로 나누어지며 배열을 활용한 나눗셈을 계산할 수가 있으며 또한 반복문을 활용해서 반올림을 구현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수 부분과 실수 부분을 나눠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파이썬과 자바 같은 경우에는 큰 자리의 숫자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눗셈을 계산한 다음에 적절하게 작업을 처리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렇게 소수점 아래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정수 부분만을 계산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 GTPC 나눗셈 문제 해설이었습니다.